확률이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 이제 확률이라는 걸 배울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내일이 수능이잖아. 수능 때 눈이 올 확률이 얼마야? 50%. 50%. 왜 50%야? 눈이 오는 것과 눈이 오지 않는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고, 어쨌든 일단 너무 두 개로 생각. 비가 올 수도 있잖아. 네. 눈이 오지 않는 거. 그러면 그래? 우박이 내리는 건 눈이야? 모르겠어. 눈이 올 확률이 예를 들어 내일 예를 들어 30%라고 해보자. 그렇지? 근데 우리는 수학에서 30%라고는 안 할 거야. 우리가 배우는 이 확률에서는 30%의 확률로 비가 와요. 눈이 와요. 50%의 확률로 눈이 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할 거고, 30% 예를 들어 뭐 50%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2분의 1 확률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전체 경우의 수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로 간다. 예를 들어 하나 해주자면, 내가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만약에 너네한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몇 가지인 거야? 3하고 6해서 2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걔는 몇 %예요가 아닌 이제부터 주사위를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6가지. 맞지? 그 다음에 3 또는 6이 나오는 경우가 2가지인 거지. 그래서 얼마야? 3분의 1 확률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얘를 퍼센테이지로 바꿀 수 있지. 곱하기 뭐 하면 돼? 100 하면 3.3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뭐 그런 식으로도 풀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 이 중학교 때 배우는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 퍼센테이지로 표현 안 하고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거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 경우의 수인 이런 형태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생각해봐. 당연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때 야, 특정 사건의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당연히 전체 경우가 더 훨씬 많을까? 당연히 전체 경우가 많겠지. 전체 사건 중에 일부분을 채취한 거니까. 맞지?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분모의 형태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을 거야. 너무 당연하게. 그치? 그럼 0일 수는 있을까? 그치? 0일 수 있지. 왜? 특정 사건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0가지잖아. 맞지? 그럼 7의 눈이 나올 확률도 0인 거지. 그래서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 이하의 숫자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면 몇 가지야? 몇이야? 1이 되는 거지. 맞지? 뭐 그때도 가능한 거지. 맞지?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1이라고 표현할 거고,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0이라고 표현할 거라는 거. 알겠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해서 막 200% 확실한데요, 막 120% 확실한데요 해서 막 1.2, 막 2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다? 1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냥 이런 걸 우리 확률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런 걸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너네들이 의문이 드는 게 약간 이런 거야. 쌤, 저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뒷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인데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지. 그치? 근데 내가 앞면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치? 이런 확률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 그래. 수학적 확률. 내가 이게 왜 하냐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쌤, 저는요 동전을 2개 던져봤는데요, 첫 번째도 앞면 나왔고요, 두 번째도 앞면 나왔는데요 100%예요 쌤. 이러면 돼, 안 돼? 쌤, 제가 세 번째까지 했는데 걔도 앞면 나왔는데요. 쌤, 100%인데요? 네 번째 앞면 나왔는데 다섯 번째 쌤, 다섯 번째 뒷면 나왔다. 5분의 4예요 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니네가 확률을 구할 때에는 수학적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런 확률은 뭐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동전을 2회 던졌어. 그때 앞면이 나올 경우가 실제로 2번 다 나올 수도 있지. 2회 던졌을 때. 10번 던졌는데 앞면에 7번 나올 수 있잖아. 그럼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할 거야? 안 된다고. 그치? 내가 예를 들어 100번을 던지면 걔는 어떻게 될 거냐? 57번? 내가 예를 들어 1000번을 던지면 뭐 499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내가 10,000번을 던지면
5126번 막 나왔다고 해봐. 그치?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선생님 무조건 2분의 1이 아닌데요 라고 할 거잖아. 근데 이 통계를 이용해서 구하는 확률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이 통계적 확률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내가 10,000번만 던지면 안 돼. 10,000,000번, 1,000,000번, 막 억 번, 진짜 말도 안 되게 계속 던져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뭐에 가까워지겠어? 결국 2대1로 가까워지지 않겠냐, 비율이? 그치? 결국 그 비율이 가까워지는 거 2대1이잖아. 그치? 근데 그 실제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없지. 근데 이런 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면서 배우는데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배우면 되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건 물어보지 않을 거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확률은 다 수학적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중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 알겠지? 내가 몇 번 해봤는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게 있어. 또 마찬가지로 너네한테 확률을 구할 때 내가 돌멩이를 던져서 이 유리창에서 요 유리창을 깰 확률을 구하라면 얼마야? 그치? 4분의 1인 거지. 근데 이런 거야. 내가 똑같이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생긴 유리창이 있다. 내가 요 유리창을 깰 확률을 구하라면 얼마야? 4분의 1이라고 하면 돼? 야, 누가 봐도 이걸 맞추기가 쉬워 보이냐? 어려워 보이지, 맞지? 이럴 때 구하는 확률이 뭐냐면 도형에서의 확률 혹은 기하에서의 확률이라고 그래. 기하라는 게 보통 이제 도형을 얘기하는 거거든. 기하적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얘랑 비교했을 땐 얘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당연히 느껴지잖아. 그치? 그때는 우리가 뭘로 따지는 거야? 면적으로 따지는 거야. 이 면적 중에서 이 면적을 맞출 확률은 당연히 극소일 거라고. 니네가 실제로 그 양공 같은 걸 보면 가운데 점수가 왜 높아?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치? 넓이가 좁으니까. 그치?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땐 뭘로 따져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 전체 넓이가 100이야. 근데 이 넓이가 예를 들어 10이래. 얘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분의 1이 되는 거야. 100분의 10이라서. 무슨 말인지가? 예를 들어 이 넓이가 예를 들어 50이야. 그럼 여기를 맞출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은설아? 2분의 1이 되는 거야. 쌤, 4개 유리 조각 중에 한 조각인데요?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우리가 도형에서의 확률, 기하적 확률을 이용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확률의 종류가 보통 너네가 알고 있는 게 총 3가지일 거야. 배우게 되는 게. 그게 이게 첫 번째 수학적 확률. 두 번째가 이제 통계적 확률인데 이거는 지금 잘 몰라도 되고, 세 번째가 이 기하적 확률. 알겠지? 그래서 요 2가지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는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할 거고, 이건 뭐 도형인 거 너네가 눈치챌 테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래서 확률이란 건 그런 거고 한번 읽어보면 되고, 결국 중요한 핵심은 이거지.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분수 형태로 써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의 첫 번째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냐? 당연히 확률은 0부터 1 사이에서만 움직여야 돼. 분수 형태라서. 그치? 그러면서 0일 때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확률, 1일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해주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률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내일 눈이 올 확률이 6분의 1이래. 내일 눈 와. 그럼 내일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이 얼마야? 그건 6분의 5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반대되는 그 여사건 느낌 있잖아. 반대되는 느낌을 구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다. 알겠지? 뭐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될 거. 그래서 전체 확률에서 내가 그 반대되는 확률을 빼주면 그 확률이 나올 거라는 거. 뭐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우리 이 경우의 수에서 또는이랑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 그치? 뭐 또는 뭐 하면 분류가 돼서 뭐 해도 돼? 더해도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확률 자체로도 더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예시만 한번 해줄게.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예를 들어 3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이거야.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오거나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이렇게 구해야 돼. 첫 번째,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6가지. 전체 경우. 그 중에 3의 배수 몇 가지? 2가지, 3, 6. 그 다음에 4의 배수 몇 가지? 4 하나 해가지고 해서 얘 2분의 1 확률이에요 라고 구해도 된다. 두 번째, 이렇게 구해도 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자체가 나올 확률은 전체 6 중에 2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그거를 또는이니까 더해서 합사건으로 구해도 돼. 이런 내용이야. 그것도 6분의 3이잖아. 무슨 말인지가? 그러니까 확률도 그 똑같이 합법칙, 곱법칙을 자유롭게 써도 돼. 근데 당연히 구분해줘야지. 어떨 땐 더해야 되고 어떨 땐 곱해야 되고. 알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을 하나 던지고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얘를 각각 구해서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 동전 하나 주사위에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2가지지. 동전이 앞면이면서 2의 배수 나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앞면이면서 뭐 있어? 2. 앞면이면서 4. 앞면이면서 6이니까 몇 개? 3개 얼마? 4분의 1이네요 라고 구해도 되지만 실제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동전을 던졌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3. 그게 2분의 1이죠? 곱하면 얼마? 4분의 1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그래서 확률도 똑같이 곱법칙, 합법칙을 써도 되기 때문에 뭐 이 내용만 알면 솔직히 어려울 내용은 아니죠. 경우의 수랑 비슷하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 생각해주면 된다. 그 다음 도형에서의 확률도 아까 얘기했죠. 도형에서의 확률을 얘기할 땐 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 면적 중에 그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의 면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걸 우린 도형에서의 확률이라고 한다. 여기 나와있네. 확률의 종류. 각각의 경우 수학적 확률 우리가 구하는 거. 통계적 확률이 뭐야? 시행 횟수를 충분히 많이 했을 때 몇 번 해야 되는데 존나 많이 해야 된다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쓴다 여기서는. 생각해주면 되고 요 5번 내용은 솔직히 문제 유형이라서 한번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볼게. 6명의 학생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을 때 A가 뽑힐 확률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내가 6명 중에 대표 3명을 뽑는 경우 몇 가지? 요거지. 3명 자리 바꾸는 거 의미 없으니까. 거기서 A가 뽑힐 확률. 그럼 A가 뽑혀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 내가 6명 대표 중에 A는 반드시 뽑을 거래. 그럼 뭐 할 거야? A는 이미 뽑아놓은 거니까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2개만 더 뽑으면 돼. 몇 명 중에? 5명 중에. 요게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치? 다음. 자, 1, 2, 3, 4, 5의 6개의 숫자 아까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 2장의 카드를 뽑아서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소수가 아닐 확률. 그럼 첫 번째 6장의 카드 중에 2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야? 첫 번째 5.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확률? 아 그럼 전체네. 전체는 몇 가지야? 6, 6. 하나 적혀. 6, 5네 6, 5. 맞지? 몇 가지? 30가지 중에 뭐 할 거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두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는? 5가지. 0 포함해서 몇 가지? 20. 그치? 아! 그 중에 소수가 아닌 확률. 아이씨 소수? 여기서 소수를 제거해 줘야겠네. 소수? 아 소수? 이건 그냥 세야 될 것 같은데. 뭐 있을까 소수? 두 자리 자연수 중에 소수 찾아야 돼. 13. 5. 쌤 11도 11은 안 돼. 똑같은 거 못 쓴대. 13. 23. 24 안 되고. 30. 1. 땡큐. 31. 34. 41. 맞아? 43. 51. 아, 51 안 된다. 51 안 되지. 53. 끝이야? 6개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치? 다음. 1부터 8까지 숫자가 적힌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바닥면에 오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9 또는 12일 확률. 그러면 바닥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9일 확률과 12일 확률을 구해서 더하자 이거지. 그럼 첫 번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건데 8이 눈이 몇 개? 8개. 그럼 경우가 총 몇 가지? 64가지 중에 맞아? 합이 9일 확률은 뭐 있어? 1, 8 2, 7 3, 6 해가지고 뭐까지 있냐? 8, 1까지 있나? 몇 개야? 8개 더하기. 맞아? 합이 12일 확률은 그것도 64분의 지 1 안 되고 4, 8부터 되나? 네. 3, 7 아이 미친놈 5, 7 6 아우 헷갈려 7, 5
8, 4. 몇 개야? 5개. 더해주면 되겠지. 64분의 13 이렇게 구하면 된다. 다음. 자, 두수 A, B를 택하는데 A가 짝수일 확률이 3분의 1이고 B가 짝수일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때 A 플러스 B가 짝수일 확률. 자, A 플러스 B가 짝수려면 짝수 더하기 짝수도 짝수죠. 그죠?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입니다. 맞아? 그럼 이거지. A도 짝수, B도 짝수인 경우. A가 짝수일 확률 얼마? 3분의 1. B가 짝수일 확률 얼마? 4분의 3. 자, 이거야. 왜 얘네들을 곱했냐? A도 짝수고 B도 짝수여야 되니까. 두 번째, 이 경우 첫 번째이고. 두 번째, A가 홀수일 확률 3분의 1. B가 홀수일 확률 4분의 1. 요거를 각각 구해서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왜? A, B가 둘 다 짝수거나 A, B가 둘 다 홀수거나로 분류된 거니까. 그때는 더해줘야지. 그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런 건가 보다.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고요.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1이다. 자, 목요일에 비가 왔대. 목, 금, 토. 다음 비가 온 다음 날 올 확률은 5분의 2고요.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자, 목요일에 비 왔대. 이틀 뒤인 토요일에 비가 오지 않아야 돼. 그럼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얘가 비 오고 얘가 비 안 올 수 있지. 얘 비 왔대. 얘가 비 안 오고 얘가 비 안 올 수도 있지.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지. 자, 첫 번째, 목요일날 비 왔어.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얼마? 5분의 1. 그럼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 헷갈려.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지.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 그렇지. 자, 이어서 두 번째.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 5분의 3. 그 다음,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지.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오지 안 올 확률 얼마? 알아들었지? 이거다. 이거 다 뭐 해주면 돼? 둘이 더해주면 된다. 나 래퍼가 아니잖아. 다음. 상자 안에 이응 표시가 있는, O 표시가 있는 제비 4개와 X 표시가 있는 제비 3개가 들어있다. 이 상자를 연속하여 2개의 제비를 꺼낼 때, 이게 중요해. 연속해서 2개의 제비를 꺼낼 때 두 제비에 서로 다른 것이 적혀있을 확률을 구해달래. 자, 단 이게 중요해. 꺼낸 제비는 넣지 않는다. 꺼낸 제비를 넣는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가 나눠지는 건데, 자, 일단 먼저 해볼게. 꺼낸 제비를 넣지 않는다야. 그럼 첫 번째, 2개의 제비가 서로 다른 게 적혀 있어야 되지.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얘는 O, 얘는 X가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얘는 X, 얘는 O가 나올 수 있어. 자, 첫 번째, O가 나올 확률은 얼마니? 총 7개의 제비가 있는데 O가 4개 있다며. 그치, 이거지. 그치? 그럼 거기서 X가 나올 확률 얼마야, 이제? 7분의 3. 아니죠. 왜? 넣었어, 안 넣었어? 넣지 않았어. 뭐야?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 경우 두 번째, 첫 번째 X를 고를 수 있지. 어떻게 돼? 7분의 3. 두 번째는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뭐야? 서로 다른 거 고르는 경우. 근데 다시 넣지 않았을 때. 근데 만약에 다시 넣었다 하면 어떻게 돼? 이제 또 해보자. 만약에 다시 넣었대. 요거 아니야. 다시 넣었다 하면 차이를 구분하면 돼. 첫 번째 5가 나올 확률 얼마? 두 번째 X가 나올 확률 얼마? 다시 넣었어. 얼마?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만 잘 구분해 주면 돼. 별거 없지, 맞지? 다음 첫 번째 X가 나올 확률 7분의 3. 두 번째 5가 나올 확률, 이거를 더해주면 된다.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제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관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 부분을 맞출 확률을 구해달래. 그럼 전체가 면적이 얼마? 100파이 중에 여기 부분 면적 얼마? 4파이를 빼면 얼마야? 96파이네. 여기 답이네.